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밀 교수님의 0360 물리학 및 실험 과목의 조교를 맡게 된 이창회 조교라고 합니다. 우선 성적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 과목은 모든 출석, 중간, 기말, 과제 이런 걸 다 합친 거를 100점으로 봤을 때 15점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저는 이 15점을 실험 레포트 제출 점수 50%와 실험 및 이론 영상 시청 점수 50%로 나누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과학관 105호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교재는 그 군내 서점에서 교재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일반 물리학 교재를 구매를 하시면 이 왼쪽에 있는 심판, 개정판 일반 물리학 및 실험 교재를 같이 증정을 해줄 텐데, 혹시 중고로 교재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군내 서점에서 구매를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은 꼭 그 실험 교재를 구할 때 왼쪽에 있는 개정판 교재를 구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구판 교재는 왼쪽에 있는 심판 교재랑 실험 목차가 다릅니다. 실려있는 실험의 종류도 다르고, 따라서 꼭 교재를 따로 구매하실 분들은 왼쪽에 있는 실험서를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일정과 그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꺼번에 한 주에 학생 한 반에 30명이다 하면은 30명이 다 나와서 한 실험을 딱 하고 집에 가는 그런 형태의 수업은 약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방침으로 인하여 한 번에 10명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출석한 인원을.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번 학기에는 한 반을 3개 조로 나누어서 그 한 개 조가 예를 들어 2, 3, 4주차에 실험을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주차에 나와서 2, 3, 4주차의 실험을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30명 중에 10명이. 이 10명이 예를 들어 3명, 3명, 4명의 조로 나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3개의 조로 나누어서 한 조가 버니어 캘리퍼 하는 동안 다른 조는 힘의 평형, 또 다른 조는 자유낙하. 그러고 이렇게 실험이 끝나면 서로 실험을 바꿔가지고 또 실험을 진행하고, 끝나면 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실험 진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2주차에 출석을 해서 2, 3, 4주차의 실험을 한꺼번에 끝내는 걸로. 그럼 한 반에 또 이제 20명이 남아있으니까 30명에게 한 반이라고 했을 때 그 20명 중에 10명은 3주차에 나오고 마지막 남은 10명은 4주차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레포트와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실험 수업을 나올 때 그 전주에 했던 실험의 결과 레포트, 그리고 금주에 진행하게 될 실험의 예비 레포트, 이 두 레포트를 종이로 이렇게 뽑아서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종이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험을 한꺼번에 3개씩 진행을 하고 3주에 한 번만 출석을 하다 보니까 예비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 올려드리는 실험 영상과 이론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과 보고서도 원래는 종이로 뽑아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결과 보고서만을 제출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거는 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 보고서를 워드든 한글이든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OT 영상의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출 일시는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2, 3, 4주차에는 10명씩 나와가지고 3개의 실험을 나온 조마다 한 번에 끝내고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 3, 4주차에 실험이 그 3개의 조가 모두 끝나서 한 바퀴가 돌았다, 한 반이 다 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 주에 다음 주 일요일이 끝나기 전까지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2, 3, 4주차에 실험을 했으면 5주차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지각 제출 시에는 감점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꼭 시간 맞춰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써본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다음 5가지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실험 개요입니다. 이 실험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이 실험을 통해 뭘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실험 개요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론 및 원리 항목에서는 측정을 진행하면 그 값이 있을 텐데, 그 측정 값으로부터 내가 실제로 얻고자 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 값까지 이어지는 식, 그리고 그것의 이론적인 배경을 조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실험 방법 단계에서는 이 실험의 진행 단계,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자기의 말로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 실험 결과 항목에서는 실험이 진행이 되건 그 나오는 결과, 실험의 측정값,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결과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이 나와서 334명으로 쪼개가지고 조를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그 3명 혹은 4명끼리는 공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3명은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으니까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그래서 결과를 조원끼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번 결과 해석 및 토의 항목에서는 그 쓴 말이나 뭐 해석 등을 베끼게 되면 반드시 티가 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빵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해석 및 토의 항목에서는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오차가 왜 발생할 수 있는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오차가 뭐 어느 정도로 생긴 건지, 그 이론값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오차율을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과 해석 및 토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겪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과 해석 및 토의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할 때 그 원인이 이게 실제로 이 오차율과 맞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한 다음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진자 실험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물리진자 실험은 아래의 식과 같이 식이 있을 때 줄의 길이를 알고 그 진자의 주기를 알면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논의에서 시작된 실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줄의 길이를 측정할 것입니다. 줄의 길이가 1m라고 해봅시다. 그럼 t는 대략 2초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값으로서 실험적으로 측정한 것과는 오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시험값이 1.5초 정도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1.5초로부터 계산된 g의 값은 대략 79% 정도 원래 g의 값에서 벗어나 있게 됩니다. 이 79%라는 오차는 뭐 공기 저항이나 실의 장력이나 아니면 중력 가속도의 뭐 위치에 따른 차이, 이런 거를 주로 학생들이 오답으로서 쓰는데, 이 나와 있는 모든 원인들을 다 합쳐도 절대로 79%의 오차가 날 수 없습니다. 79%의 오차는 그만큼 큰 오차이고, 따라서 뭔가 계측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할 시 그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오차의 원인이 이 식의 어느 항에 어느 변수에 어떤 식으로 원인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 뭐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을 때 이 발생한 오차값과 견줄 만한 오차값이 발생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 오차의 원인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차의 원인이 이런 식으로 잘 분석이 되어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그냥 오차의 원인이 뭐 이런 게 있다 하고서 끝내버린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실험 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시작 전에는 반드시 올려드리는 이론과 실험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꼭 그 지시가 있기 전에 실험 도구를 가동했다가 기구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다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실험이 시작되기 전엔 지시가 있기 전까지 기구를 조작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이 끝나면 반드시 기구들을 원래 쓴 자리에 정리해 놓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리 또한 끝날 때까지 실험이 끝난 게 아니고, 정리 또한 실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 기구들을 제자리에 정리해 놓고 실험을 끝마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중에 작은 목소리로 조원들과 디스커션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험 중 막 실험실을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반입해서 막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음식물을 섭취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실험실 매너에 굉장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본인의 그 신체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실험 중 지나치게 소란을 피우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문의해야 될 문의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캠퍼스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탭이 있는데, 그 질문 탭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급한 문의사항이 있다,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제목에 반드시 자신이 어떤 수업을 듣고 있고 뭐 어느 교수님 수업이고 이게 몇 번인지 몇 번 과목인지 그걸 다 제목에, 메일 제목에 밝혀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알아보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